등비 이야기를 합시다. 바로. 등비 수열의 정의는 이제 일정한 수를 곱해가면서 진행되는 수열, 그게 등비 수열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똑같이 첫 번째 항을 A라고 보면 등차 수열은 공차를 더하는 거였다면 등비 수열은 공비를 곱하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너무 바로 가나? 야금야금 갈까? 1, 2, 1은 너무 심했나? 3부터 갈까요? 3, 6, 너무 큰 숫자는 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수열을 이야기하는 거겠다. 그렇죠? 요 다음에 누가 올지는 대충 알 수 있잖아요. 2씩 곱하면서 진행되는구나. 차이는 일정하지 않지만 비율이 일정하구나 라는 생각할 수 있으니까 2를 몇 개 곱해서 다음 항이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그런 이야기고, 그래서 요거 5번째 오는 녀석인데 첫 번째 항 3에다가 2를 총 4번 곱해서 만드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그래서 10번째 오는 녀석의 경우엔 3에서부터 출발해서 2를 아마 9번 곱해서 만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예 우리 일반항으로 찾아볼 텐데 첫 번째 항을 A라고 표시하는 건 뭐 그냥 똑같은 거고, 요거 공통된 비율, 그래서 공비라고 부르는 건데 요 공비를 우리 보통 소문자 R로 많이 표현하죠. 그래서 n번째 오는 녀석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A 곱하기 R의 n-1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그죠? 참고로 등차는 어떻게 생겼었냐면 A에다가 공차를 n-1개 더하는 거였다고요. n-1개 더하는 거고 n-1개 곱하는 거고, 그죠? 둘이 약간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멍때리지 마시고.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 등차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등비에서도 결국 변수는 누구냐면 n이에요. 주인공이 누구인가 하고 보면 n이거든요. 그럼 이 A하고 R은 여러분이 문제에서 찾으시면 되겠죠. 첫 번째 항이랑 공비는. 그래서 이 등비 수열의 일반항 그러면 일반항 AN 그러면 물론 A 곱하기 R의 n-1제곱 이렇게 생겼지만 어쩌고 저쩌고 다음에 R의 n제곱 이렇게 들러붙어 있어요. 여긴 뭐 R분의 A인데 안 중요하니까 그냥 어쩌고 저쩌고야. 중요한 건 뭐냐면 R의 n제곱이에요. n이 어디에 있다? 지수에 있다. 밑이 누구다? 공비다. 그 얘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야 어떤 수의 일반항 찾았더니 뭐 아까 3에 뭐 1-2n 이렇게 생겼대. 등비 수열이구나 라고 눈이 채는 겁니다. 왜? n이 지수에 있으니까. 공비 얼마? 공비 얼마? 9분의 1. 9분의 1. 밑이 3의 마이너스 2제곱. 얘가 밑이잖아요. 그죠? 요 1은 초항 때문에 있는 거지. 초항이 얼마냐면 3분의 1일 거잖아. 초항이 3분의 1이고 공비가 9분의 1인 등비 수열이구나 라고 n에다 1 집어넣으면 초항이잖아요. 그죠? 초항이 3분의 1, 공비가 9분의 1인 등비 수열이구나 이렇게 찾는 거라고. 되죠? 그래서 이제 n에 관한 지수식이면 이게 등비 수열이구나 라고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우리가 등차 수열 할 때 등차 수열 일반항, 등차 수열, 등차 중항, 그리고 그 등차 중항으로 등차 수열의 합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얘도 등비 수열 일반항 이야기를 했으니까 등비 중항 이야기를 할 텐데 이 등비 중항은 사실은 딱히 쓸 데가 없어요. 등차 중항은 너무너무 중요했거든. 그 등차 중항은 그냥 여러분 문제 풀 때도 당연히 중요한 거지만 합을 구하기 위해서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에요. 등차 중항 뭐였냐면 산술적인 평균이었다고.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을 평균에다가 개수를 곱해서 만드는 거였잖아요. 근데 등비 중항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등비 중항은 이제 뭐 A, B, C가 순서대로 등비 수열이야 그러면 여기다가 R을 곱하는 거고 여기다가 또 R을 곱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얘를 주인공이라고 생각해 보면 요렇게는 R을 나누는 거고 요렇게는 R을 곱하는 거니까 우리 등차 중항 했을 때처럼 등비 중항에서 요 R을 없애려면 이제 얘네들을 곱해야겠죠. 그럼 나누기 R 곱하기 R은 퉁쳐서 사라질 거니까 결국 A하고 C하고 두 개를 곱하면 B를 제곱한 거와 같더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등비 중항 자체는 B제곱이 AC다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를 이렇게는 잘 쓰지 않아요. 루트를 씌우면 얘가 되는 거긴 한데 이렇게는 잘 쓰지 않아요. 왜냐면
등비가 등비 수열의 일반항들이 전부 다 양수면 이렇게 써도 되죠. 근데 만약에 공비가 음수였으면 뭐 1,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8, 16, 마이너스 32 이런 식으로 뿔맛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얘네 둘이 곱해서 어떨 땐 양수고 얘네 둘이 곱해서 루트 씌운 거에 마이너스를 달아야 얘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공비가 음수인 경우면 뿔맛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요 녀석을 항상 양수다라고 말할 수 없어서 이렇게는 쓰지 않고요. 요렇게만 씁니다. 근데 이제 얘가 필요한 경우엔 문제에서 알려주겠죠. 모든 항이 양수야. 아니면 뭐 초항이 양수고 공비도 양수야. 뭐 이런 식으로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이때는 이제 B가 A와 C의 기하평균이다. 뭐 이런 이야기는 되겠죠. 등차 수열의 등차 중앙은 산술평균, 등비 중앙은 기하평균. 그죠? 그 정도 이야기고요. 딱히 할 얘기 없어서 요거 하나만 더 이야기하자면 할 얘기가 너무 없어가지고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 그 숫자 3개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숫자 3개를 A랑 A 더하기 D, A 마이너스 D 보통 이렇게 두고 풀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셋이 더해서 D가 사라지는 걸 우리는 원하거든. 그렇지? 그래서 똑같이 세 수가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왠지 A랑 AR이랑 R분의 A라고 하고 싶지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다가 AR 제곱 이렇게 해서 풀어요. 이게 왜냐면 곱을 구하면 R이 없어져서 참 좋은데 합을 구하면 분모에 R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거 어차피 다시 양변에 R을 곱해가지고 R에 관한 2차식을 만들어야 문제를 풀 수 있거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합이 3이야. 그러면 뭐 R분의 1이랑 R을 더해서 3이야. 그럼 다시 양변에 R 곱해서 풀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런 모양새를 만들어서 풀 거기 때문에 등비 수열의 경우엔 특별히 중항이라고 해서 얘라고 두고 나머지를 이렇게 두지 않습니다. 그냥 순서대로 두고 푸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등비 중항은 이 정도 이야기면 될 것 같고요. 등비 수열의 합으로 갈 텐데 등비 수열의 합은 얘도 써보면 이제 이렇게 생겼죠. 첫 번째 항은 A고 두 번째 항은 AR 될 거고요. 세 번째 항은 AR 제곱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든요. 혹시 등비 수열의 합 공식이 머릿속에 있는 사람은 공식 당연히 외워야 되는 거고요. 구하는 과정도 외우고 계셔야 돼요. 구하는 과정도 알아야 됩니다. 당장 써야 될 때가 있거든요. 어쨌든 n번째 항이 이렇게 생긴 거니까 여기까지 더하는 건데 이 오른쪽에 보시면 특별한 공통된 숫자들을 더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생겨먹은 수열의 합은 양변에 그 숫자를 똑같이 곱해요. R을 곱하면서 진행되는 수열이니까 R을 곱해서 R 곱하기 SN 얘를 찾아보겠다는 건데 그럼 여기다 R을 곱할 거니까 얘는 AR이 되겠죠? 옆에다 이렇게 쓸게요. AR 이렇게. 요 놈은 AR 제곱이 되고 요 놈은 AR 세제곱이 되겠죠? 요 바로 앞에 있던 녀석이 요리로 와서 AR의 n-1제곱이 될 거고 요 녀석은 누가 될 거냐면 AR의 n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하나씩 밀려가지고 그리고 와서 뭐 한다고요? 이 두 개를 통째로 뺄 거라고요. 이렇게. 그럼 좌변은 SN에서 R 곱하기 R이야 이거 R 곱하기 SN을 빼는 거니까 묶어보면 SN으로 1-R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좌변은. 우변은 AR 소거되죠. 소거되고 소거가 다 됩니다. 그래서 누구만 남을 거냐면 A하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AR의 n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만 남게 돼요. 그죠? 물론 얘도 A로 묶어버리면 이제 1-R의 n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래서 SN이라는 건 얘로 나누기를 싹 하시면 1-R분의 A의 1-R의 n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 단서가 하나 필요합니다. 뭐? R이 1이면 안 됩니다. 그죠? R이 1이면 이거 0이잖아요. 나누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나누기 할 때 분모가 0이 아니에요 정도는 기본이니까. 그래서 공비가 1이면 이렇게 구하지 않고요.
공비가 1이 아니면 이렇게 구합니다. 공비가 1이면 어쩌죠? 공비가 1이라는 건 첫 번째 항 A야. 두 번째 항은 A죠. 세 번째 항도 A, 네 번째 항도 A. 그거 그냥 N개 더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아하. 근데 사실은 이건 공비가 1인 등비 수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공차가 빵인 등차 수열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어쨌든 개념 문제나 뭐 합답형 이런 거 할 때 주로 여러분 약 올리려고 나오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등비 수열의 합을 구해야 되는 경우는 당연히 얘를 쓰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공식 결과를 좀 기억하시고요. 요거 기억할 때 얘도 R하고 A하고 N하고 이거 세 개로 이루어진 거예요.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려면 초항 알아야 되고요. 공비 알아야 되고요. N, 항의 개수 알아야 돼요. 몇 개인지. 그죠? 초항, 공비, 항의 개수. 이거 세 가지를 알면 등비수열의 합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요식 괴롭히기 전에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이거요. 여러분 뭐죠? 인수분해 공식 중에 뭐 합차 같은 건데 이런 거 있어요. x 제곱 마이너스 1, x 더하기 1, x 빼기 1. x 빼기 1을 먼저 쓸 걸 그랬네. x 빼기 1, x 더하기 1. 세제곱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1에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4제곱 빼기 1은 x 빼기 1에 물론 이제 x 더하기 1, x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쪼개지긴 하는데 뭐 그걸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는 건 x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건 x 마이너스 1에 x의 n 마이너스 1, x의 n 마이너스 2, n 마이너스 3 등등등 해서 x 더하기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그럼 요거 이렇게 좌변으로 보내고 x에다가 r을 다 집어넣은 다음에 양변에 a를 하나씩 곱하면 이거예요. 그죠? 이거잖아 이거. a로 다 묶으면 1에서부터 r의 n-1제곱까지 순서대로 더하는 거예요. 그게 뭐랑 똑같다고? r-1분의 r의 n제곱 빼기 1이랑 똑같다고요. 그죠? 그래서 요 인수분해 공식 가지고도 요 녀석을 유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 1학년 때 하던 거니까 그냥 설명한 거고 당연히 이 과정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일정한 숫자들을 곱하면서 진행이 되는 수열의 합은 양변에 그 숫자를 곱해서 뺀다. 기억하세요. 나중에 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등비 수열의 합 공식 적어요. 얘를 조금 더 괴롭혀 보자면 결국 얘도 주인공은 n일 거잖아. 그죠? 그래서 요 n을 포함하고는 요 녀석 빼고 약간 정리를 좀 해보면 안 중요해요. 얘가 중요한 거야. 등비수열의 합이래. 인수분해 잘 해보면 1-r의 n제곱 이런 형태로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이거 보통 책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거 통째로를 그냥 a다 이렇게 퉁쳐가지고 등비수열의 합은 a-a 곱하기 r의 n제곱 이런 모양새야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숫자들 다 뜯어내서 인수분해 예쁘게 해보면 1 빼기 r의 n제곱의 형태로 인수분해가 돼? 그럼 그건 등비수열의 합이다. 이렇게 알아보는 거예요. 똑같이 지수식이긴 한데 일반항은 그냥 이거 이거 하나로 딱 끝나거든요. 어쩌고 저쩌고 곱하기 r의 n제곱. 근데 등비수열의 합은 어쩌고 저쩌고 빼기 어쩌고 저쩌고 r의 n제곱. 이 어쩌고 저쩌고가 둘이 똑같이 생겨야 돼요. 그래야 등비수열의 합이다 라는 거고 여기서 책에서 그래서 보통 어떻게 정리를 많이 해주냐면 야 아래 n에 관한 지수식인데 얘가 등비수열의 합인지를 알아보려면 n에다 0 집어넣어보면 돼 이러거든요. 근데 그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이야기하면서 했던 거야. SN이라고 써있는 데다가 n에 0을 빡 대입해서 0이 나오면 그건 첫 번째 항부터 같은 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다 그랬잖아요. 등차 수열에선 그래서 상수항이 없었어야 돼. 그럼 0주분의 0 나오니까 등비수열은 어떻게 생겼다고? 이런 모양새로 인수분해가 될 거라고. n에다 0을 집어넣으면 0이 나올 거라고요. 1 빼기 r의 0제곱은 0이 될 거니까. 그죠?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은 요런 모양새가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책에 보면 뭐 아주 간단한 걸로 뭐 할까? 이런 거 나와요. SN이 3의 n-1제곱 더하기 K래. 요 녀석이 등비수열의 합이 되려면 K가 얼마여야 될까? 이런 거 물어봅니다. 이거 등비수열 합이 되려면 K가 얼마여야 되니? n에다 0 집어넣어서 여기 나와야 돼요. n에 0 집어넣으면 3분의 1이야. 더하기 K가 빵이어야 돼요. K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면 되죠. 그래서 K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면 3의 n-1제곱 빼기 3분의 1. 얘가 등비수열 합이 될 거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거 등비수열의 합이래. 공비 얼마니? 공비 얼마? 3. 공비는? 어떻게 알아요? 어쨌든 등비수열의 합도 n에 관한 지수식이고 n 바로 밑에 공비가 오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어쩌고 저쩌고 아래 n제곱 이렇게 생겼잖아. 그럼 얘도 n 밑에 누가 있어? 3이 있어. 3. 공비 얼마라고? 3이라고요. 묶어보면 이런 거야. 이거 3분의 1로 묶으면 3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긴 거라고. n 밑에 3이 있잖아요. 3이 공비예요. 초항 얼마죠? 초항은 어떻게 찾으면 돼요? n에다 1로 넣으면 되지. S1이 A1이랑 똑같을 거니까 1 집어넣으니까 3의 0제곱 빼기 3분의 1. 3분의 2다. 그죠? 그럼 아하 A는 뭐다? 3분의 2에다가 3을 n-1개 곱한 거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된다고요. 그죠? 물론 이것도 원래는 SN에서 Sn-1을 빼서 찾는 거예요. 자, 원래대로 해보자면 이런 건데 SN이 지금 저 숫자 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냥 요걸로 마저 이야기를 하자고요. 3의 n-1제곱 빼기 3분의 1. 등비수열이 이렇게 생겼대, 합이. 그럼 이걸로 AN을 찾으려면 역시나 Sn-1을 찾아서 뺄 거예요. 3의 n-2제곱 빼기 3분의 1입니다. 둘이 빼면 좌변은 AN 되겠죠? 우변은 3의 n-1제곱에서 3의 n-2제곱을 빼죠. 상수항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요거 정리를 해보면 둘 중에 이제 얘가 더 작은 숫자잖아요. 그래서 3의 n-2제곱으로 묶으면 3-1 이렇게 생긴 녀석이야. 그죠? 그래서 이제 얘가 2 곱하기 3의 n-2제곱 이렇게 생겼어요. n은 2 이상부터. 이거는 등차 수열을 할 때도 했던 거야. Sn-1이 껴있는 식이기 때문에 n에다 1은 못 집어넣는다고요.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2 이상이고 n이 1인 건 따로 찾아야죠. S1으로. S1 찾아보니까 3분의 2라고 나오거든요. 여기다 1 집어넣어도 3분의 2잖아. 그러니까 그럼 따로 쓸 필요 없겠네. 이러고 얘가 AN 이렇게 끝난다고요. 그지?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찾아야 하는데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야. 0을 집어넣어 보니까 0이야. 첫 번째 항부터 같은 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 n에 관한 지수식이네. 아하, 그럼 이거 등비수열의 합이구나. 그럼 초항이랑 공비만 알면 되잖아요. 초항은 1 넣어서 찾으시면 되고 공비는 n 밑에 누가 있는지를 보고 찾으시면 되고. 오케이? 하나만 더. 숫자 하나만 얘기해봐. 찾지 말고. 70. 뭐 와야 돼? 3. 아.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면 뭐 와야 돼? 7. 0 집어넣어서 0 나와야 돼. 7이 나와야 돼. 얘가 등비수열의 합이라고요. 공비 얼마? 7. 초항 얼마? 0? 42. 42. 아니 갑자기 어렵지? 뭐라고요? 수업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어렵다고? 이거 어쩌지? 아, 옛날에 보면 안 어려웠는데 어... 내가 노화됐나? 하나 더 할까요? SN이 3. 아 했구나. 아까 뭐 했지? 2. 3의 1-2의 n제곱 했나? 더하기 k.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어야 돼. k 뭐 들어가야 되죠? n에다가 0 집어넣어서 0 나와야 돼. k는 마이너스 3이죠. 3의 1-2의 n제곱 빼기 3입니다.
이러면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 등비수열인지는 지수식이니까 알았다고요. AN 찾으러 갈 거야. 초항은요? 나네 원래 n에다 1 집어넣으면 되니까 3분의 1 빼기 3 마이너스 뭐? 3분의 8 왜요? 3분의 1 빼기 3이야. 아, 공비는요? 9분의 1에 n-1제곱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연습이 좀 필요하겠죠? 이게 좀 익숙하지 않으면 물론 아까 처음에 요거 했던 것처럼 SN에서 SN-1 빼는 거 가지고 연습을 좀 하셔도 돼요. 근데 그게 지수식이라서 약간 오히려 헷갈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구하는 거다라는 걸 좀 빨리 캐치를 하시는 게 좋고요. 조금만 더 연습을 해보면 하나만 딱 더, 한 2개 더 해야 되는데 2개만 더 할게요. SN이 이번엔 저거로 할까? 3의 n-1제곱 더하기 3분의 1이야. SN이 이렇게 생겼대요. 0 집어넣어 보니까 0이 안 나옵니다. 첫 번째 항은 삐꾸난 겁니다. 그죠? 등차 수열에서 상수항이 존재하면 그 상수항은 첫 번째 항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두 번째 항부터는 똑같이 생긴 거야. 상수항 없는 거랑. 얘도 마찬가지야. 이 SN이랑 이 SN은 S1이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그 뒤로 S2, S3, S4 찾으면 항상 요 놈이 3분의 2 커요. 그지? 그러니까 두 번째 항부터는 똑같이 생겼다는 거야. 이렇게 생긴 수열의 합이나 이렇게 생긴 수열의 합이나 일반항을 찾아보면 두 번째 항부터는 똑같이 생겼어요. 첫 번째 항만 요 놈이 3분의 2 크다고. 납득이 갑니까? 되죠? 그럼 자, 요 놈 가지고 일반항을 찾는 방법은 물론 쟤처럼 SN에서 SN-1 빼서 찾으시면 돼요. 과정을 제가 귀찮아서 안 쓰고 이걸로 유출을 해보면 더하기로 되어 있는 건데 둘이 빼면 어차피 상수항 없어져요. 일반항 똑같이 생겼다고. 그지? 누구만 차이 난다고요? 얘만 차이 난다고요. 뒤에 더하기 1이든 더하기 3만이든 어차피 SN에서 SN-을 뺄 땐 상수항 사라지기 때문에 A는 당연히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걸 쳐다보고 야 일반항 빨리 찾아봐.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식을 약간 변형해야 돼요. 어떻게 변형할 거냐면 3의 n-1제곱이잖아. 상수항으로 누가 왔으면 좋겠다고 내심 기대하냐면 얘가 왔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실제로는 얘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겼다고. 근데 얘는 누구한테만? 초항한테만. 초항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래서 AN 찾을 땐 손으로 가리고 찾는 겁니다. AN은 이걸 쳐다보고 초항이 3분의 2 공비가 3 이렇게 생겼구나. 그런데 이건 두 번째 항 이상부터고 실제로 A1은 얘가 아니라 요거보다 요만큼 큰 거. 물론 뭐 여기다 1 집어넣어서 찾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찾는 겁니다. 등차 수열에서 상수항이 있을 때랑 약간 비슷하죠. 찌꺼기가 남아있는 거니까 요거 가리고 찾을 거란 이야기예요. 우연히 이것도 하나 해볼까요? SN이 3의 1-2의 n제곱 더하기 3 일반항 찾으세요. 그러면 0을 집어넣어 보는 거야. 0이 안 나왔어요. 얼마 나왔어? 0 집어넣으니까? 6 나왔거든? 그럼 이 말은 6이 쓸데없이 붙어있다는 이야기니까 3을 빼고 6을 더하는 거지.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일반항 찾을 때는 어쩔 거다? 더하기 6은 가리고 찾는 거다. 1 집어넣어 보니까 3분의 1에서 3 빼는 거야. 마이너스 3분의 8이 초항이고 공비는 9분의 1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항은 실제로 1을 넣어서 다시 찾으시면 되죠. 1 넣어보면 3분의 1에서 3 더하는 거니까 얼마냐? 10? 이렇게 생겼네요. 얘가 일반항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오케이? 연습을 좀 하셔야겠죠? 근데 꽤 오랜 시간을 들여서 설명하고 있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 뭐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얘보다 얘가 오히려 산수할 염려가 줄어듭니다. 간단하잖아요. 알고 있으면 한두 줄 만에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찾는 것이 당연히 훨씬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약간 좀 뻑뻑한 느낌이 들죠 지금?
애쓰세요. 애써서 넣으십시오. 네. 네. 등비에서 일반항이랑 합사의 관계를 했으니까 이번에 등차랑 등비를 좀 비교를 할 텐데 지난 시간에 했던 등차라는 녀석은 예를 들어서 뭐 A 더하기 D, A 더하기 2D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등차거든요. 근데 이 녀석을 만만한 숫자가 2라서 지수에다 얹을 거예요. 이렇게 2의 A제곱, 2의 A 더하기 D제곱, 2의 A 더하기 2D제곱 뭐 됐다? 등비수열이 되더라. 등비된다고요. 왜냐하면 얘가 초항이고요. 2의 A제곱 곱하기 2의 D제곱 되겠죠? 얘는 2의 A제곱 곱하기 이거의 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등차를 지수에 얹으면 등비가 되더라. 그럼 반대도 되겠네. 왜 몰라? 안 해봤으니까. 해봐야 알아. 등비는 A, AR의 제곱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얘가 뭐 하면 돼요? 반대로 갈 거니까 지수의 반대는 뭐야? 로그? 로그지. 다들 지금 약간 졸린가 본데? 서로 뺨 쳐주기 할까? 로그 A, 로그 AR, 로그 AR의 제곱 뭐 됐다? 얘는 로그 A고 얘는 쪼개면 되지. 로그 A 더하기 로그 R 이거는 로그 A 더하기 로그 R의 제곱 2 로그 R 뭐 하는 거야? 등차 되더라 그 얘기죠. 그럼요. 그지? 그래서 등차를 지수에 얹으면 등비가 될 거고 등비에 로그 씌우면 등차가 될 거고 그래서 왜 등차 수열은 공차를 n-1개 더하는 거고 등비는 공비를 n-1개 곱하는 건데 로그라는 건 곱하기를 더하기로 바꾸는 거잖아요. 등비 수열에 공비를 n-1개 곱하는 건 로그 씌우면 더하는 걸로 바뀔 거라고 등차로 바뀔 거라고 그죠? 등차랑 등비는 또 이런 관계가 있구나 라는 건 팁을 알아두시면 좋겠고 로그 문제 합으로 꽤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 말고 다음에도 그러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를 몇 개 보고 나서 원리 합계 이야기를 하죠. 등비 수열은 13번부터입니다. 유형 13번. 근데 아마 등비는 등차보다 사실은 풀 예제가 더 적어요. 등차는 등차 중앙이라는 아주 강력한 툴이 있기 때문에 그걸 써먹을 일이 많은데 등비는 딱히 뭐 그냥 근데요. 미술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든 게 아니지. 이건 그냥 있는 거지. 그런 게 있는 거지. 뭔가? 뭐 그리고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등비 수열 두 번장, 다섯 번장 나왔고요. 공비 뭔지 구해지죠? 바로 구하시면 되겠죠? 넘어갑니다. 네. 등비 수열 A랑 A1이랑 A2 더한 게 3이고 요렇게 둘이 더한 게 10이래요. 이거 전부 다 A랑 R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면 구해지겠죠. 물론 또 구하라고 한 게 하필이면 뭐냐면 이런 거 사실은 많이 안 나오는데 A1, A2, A3의 곱을 물어봤어요. 그럼 이건 뭐 얘기하는 거다? A2의 세제곱 물어보는 거다. A1, A3의 곱은 A2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A2의 세제곱을 물어보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뭐 이것도 산수니까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힘들다. 재미없어요. 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6번이다 볼까요? 유형 16번. 앞에 산수하는 문제들은 직접 하시면 돼요. 유형 16번 보시면 3하고 40 사이에 숫자를 10개를 넣었어요. 은주야. 여기서 여기까지 갈 거야. 공비를 몇 개 곱해야 되죠? 몇 개 곱해야 되죠? 어이없어.
3에서 40까지 공비 몇 개 곱해야 되죠? 11개. 11개. 그죠? 다음에 너 시킬 거야. 공비 11개 곱할 건데 문제는 숫자가 너무 더럽잖아요. 공비를 직접 찾기에 너무 지저분하다는 거야. 왜요? 3분의 40의 11분의 1제곱이 공비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거 찾으라고 나온 문제가 아닐 거라는 느낌이 빡 들죠. 근데 뭐 물어봤다고? A2랑 A9의 곱을 물어봤다고. 그럼 이건 두 번째 항, 아홉 번째 항의 곱이니까 뭐랑 똑같겠어? 첫 번째 항이랑 열 번째 항의 곱이랑 똑같겠죠. 하나씩 이렇게 밀려나는 거잖아요. 오. 마찬가지로 3이랑 40의 곱이랑도 같을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진짜 이렇게 푸는 거 맞아요? 그럼 이렇게 풀어야지. 그럼 내가 가짜만 야 진짜. 왜 등차에서도 실제로 공차를 구하는 것보다 중항을 이용해서 이렇게 옆으로 벌어지면서 합을 구하는 거잖아요. 얘도 마찬가지. 아니 근데 벌어지면서 곱을 구한다고요. 네. A1이랑 A10은 3이랑 40이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이거 전체가 다 등비니까 아, 이렇게 둘이 곱한 거나 이렇게 둘이 곱한 거나 같다고. 이렇게 둘이 곱한 것도 같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죠. 아 그렇게 A1이라고 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됐죠? 네. 유린이도 알아들었으면 다 알아들었죠. 당연하죠. 다음 등비 중항인데 방정식 푸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밑에 있는 거 다 방정식 푸는 문제고요. 요런 게 좀 재밌겠죠? 이거 옛날에 진짜 많이 나왔는데 약간 이런 퍼즐 문제. 제가 완전 최애죠. 완전 사랑하는 게임인데. 됐고요. 유형 18번 산수, 유형 19번 산수. 뭐 유형 19번 산수이긴 한데 요거는 하나만 하고 갈까요? 누구로 할까? 이거 할까요? 네. 대표 문제 요 녀석이고요. 오, 벌써 958번 문제. 엄청나죠? 등비 수열 이루는 숫자 3개가 있는데 저 숫자 3개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자고요? A랑 AR이랑 AR 제곱이다 이렇게 두고 풀자고요. 괜히 R분의 A 하지 마세요. 다 더한 게 13이래요. 그리고 A랑 AR이랑 AR 제곱을 곱한 건 27 이렇게 생겼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얘가 3이구나 뭐 이런 이야기네요. 그죠? 등비수열 3개 곱이니까 가운데 거 세제곱한 거랑 똑같다고요. 그래서 얘가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풀 때 요 녀석이 3이야. 그래서 이제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어쩔 수 없이 R분의 3이랑 3R을 더해서 13이다. 이거 가지고 이제 R을 찾으시면 되겠죠. 양변에 R을 하나씩 곱해서. 그죠? 그래서 넘기고 R 곱하면 3R 제곱 마이너스 10R 더하기 3이 0이니까. 왜 나 0을 보여주면 안 돼요? 아, 근데 지금 찍혔구나. 엄마 이상 보여줘. 따지 마. 10R. 그래서 R은 3분의 1하고 3 이렇게 생겼고요. 둘 중에 뭐 해도 상관없죠. 그래서 이제 3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뭐 1이랑 3이랑 9다 이렇게 되겠죠. 3이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그 세 개가 될 거다. 욕하는 거 좋아하는구나. 욕 듣는 걸 좋아하는 거구나. 취한 거 좋아해요. 하는 건 내가 했는데 네가 좋아하는 걸 보니까 욕 듣는 걸 좋아하나 본데. 옆으로 가서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연습이나 좀 해볼까요? 공비가 실수이고 세 번째 항이 32, 여섯 번째 항이 4인데요. SN1 구하래요. S10 구하세요입니다. 등비수열의 합 구하려면 세 가지 알아야 됩니다. 뭐뭐뭐? 초항, 공비, 개수. 개수는 왜 필요하지? 몇 번째 항까지 합인지 알아야지. 네, 무슨 응.
다시 등비수열의 합은 1-r분의 a에 1-r의 n제곱 이렇게 생겼어요. 물론 이제 공비가 1보다 크면 얘가 음수되는 게 좀 꼴보기 싫어서 분자랑 분모에 마이너스를 하나씩 곱해가지고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뭐 당연히 서로 다른 식이 아니에요. 부호만 바뀐 거니까. 그래서 이제 둘 중에 하나 가지고 계산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A랑 R이랑 N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 N이 사실은 조금 헷갈리는데 저 N이 개수라는 게 꽤 중요합니다. N이 여기 들어가 N이 개수라고 개수. 첫 번장부터 n번장까지잖아요. 그래서 몇 개를 더 하느냐가 중요한 거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공비랑 초항이랑 공비랑 개수 요거 세 가지를 알아내시면 합을 구할 수 있고요. 주어진 힌트들이 이런 애들이잖아요. 그럼 이거 가지고 구하라는 얘기지. 지금 세 번째 항이 32예요. 여섯 번째 항이 4예요. 여기서 1위로 가려면 공비가 3개 필요합니다. 세 번째 항, 여섯 번째 항이니까. 근데 지금 8분의 1이 된 거죠. 이렇게. 그래서 공비가 2분의 1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공비가 2분의 1이라는 건 거슬러 올라가면 되죠. 초항이 얼마가 될 거다? 이렇게 생겨서 된다 라는 말이죠. 그럼 초항 찾았네. 공비도 찾았네. S10 구하래요. 항의 개수도 10개구나 가 되네요. 1-2분의 1분의 초항 1-2분의 1의 항의 개수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되죠? 그래서 요거 계산을 좀 해보시면 되고요. 요게 2분의 1의 10승 정도는 실제로 계산하는 겁니다. 1024니까. 그래서 요거 분모 2분의 1인데 분자 분모 2 곱하시면 되죠? 그래서 요게 512에다가 1 빼기 2분의 1의 10제곱이고요. 다 보고 있구나. 250. 그러니까 이제 계산하려고 보니까 아까 4분의 1 더하랬는데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이거 256에 2의 8제곱, 2의 10제곱, 2분의 1의 제곱만 남겠죠. 그래서 하필 구하라고 한 게 S10에다가 4분의 1을 더하래요. 256이다. 이렇게 되겠죠. 찍지 마. 풀어. 풀라고 나온 거야. 뭐라고? 야, 이씨. 갑자기 아니 안부 뜨씨. 안부 핸드폰이 없어서 만나서 물어보려고요. 그냥 가세요? 아 간다 해서. 아, 저 집에서 만화책 읽어요. 단지 얼렁뚱땅 비밀이 아니라 재밌네. 아니야. 등비수열인 걸 알아야 돼. 네. 책에서 등비수열이라고 예쁘게 알려줬지만 알려주지 않았어도 이거 등비수열이구나 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구하래요. 그럼 필요한 건 초항, 공비, 개수. 초항은 1입니다. 공비는 2x 더하기 1입니다. 개수는 n개 되겠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 x가 0이 아니라고 알려준 이유는 공비가 1은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거겠죠. 이거 자체가 공비인데 x가 0이면 공비가 1이니까. 그지? 그래서 이제 SN 찾으세요. 그러면 어쩔 거라고? 공비에서 1 뺀 거. R-1분의 초항은 1이고요. R에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라고요. 이게 답이지 뭐. 그죠? 그래서 이제 뭐 더하기 1 빼기는 없어질 거고 1은 안 쓰셔도 되고 이렇게 생긴 녀석이 답이 될 겁니다. 이게 원래는 예전엔 이거 가지고 다른 걸 더 했거든요. 뭐 극한 뭐 이런 거 찾고 막 그러고 했는데 우린 그런 거 안 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딱 하고 끝나는 거야. 원래 이걸로 뭐 뒤에 뭐 좀 더 옛날엔 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생겼고요. 두 번째 것도 보시면 공비가 뭔지 눈에 보이죠?
초항 x, 공비가 x 더하기 1분의 1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 가지고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966번은 그래서 생각하셔야 될 게 x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고 한 건 분모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거 공비가 x 더하기 1분의 1이거든. 그러니까 공비가 1인지 1이 아닌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아 전체가 1이면요. 22번 부분합이라고 나왔는데 근데 x가 0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따로 생각해 보라고. 등차 수열에서 부분합 이야기 나왔었거든요. 등차 수열에서의 부분합은 등차 수열이었어요. 등차의 부분합은 등차였다고. 등비 보러 갈 건데 첫 번째 항에서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 2래요. 그럼 얘도 이렇게 쓰십시다. A1, A2, A3 해서 A10까지 합이 2예요. 그 다음 11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은 11이에요. 물어보고 있는 건 21번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 합이 얼마냐입니다. 그럼 좌변 보자고요. 첫 번째 줄에서 두 번째 줄 내려가려면 무슨 짓을 해야 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A1이 A11이 되려면 공비를 10개 곱해야 됩니다. A2가 A12가 되려고 해도 공비를 10개 곱해야 됩니다. 그 말은 좌변식 통째로에다가 무슨 짓을 하면 공비를 10개 곱하면 100개 아니야. 분배하는 거야. 더하는 건 100개고요. 곱하는 건 10개야. 분배라고. 이렇게 하면 얘가 된다고요. 그죠? 그랬더니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진 거다? 10을 더한 게 아니야. 6을 곱한 거야. 등비니까.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내려갈 때도 역시나 똑같이 공비를 10개 곱했겠지. 무슨 짓을 벌이는 거다? 6을 곱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A 수열이 등비 수열이야 라고 하면 21번째 항에서 30번째 항까지 합은 72가 될 거예요. 만약에 문제를 바꿔서 AN이 등차야 이렇게 바꿨으면 이거 얼마여야 돼요? 22여야 돼요. A 수열이 만약에 등차였으면 이렇게 내려갈 때 뭐 한 거라고? 공차를 100개 더한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도 공차를 100개 더할 거고 그래서 이거 10을 더했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10을 더해서 22가 되어야 한다고요. 뭐라고? 100개예요? 더하기는 분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내가 니네 다 10개씩 주려면 지금 몇십 개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곱하는 건 한 방에 곱하는 거고. 엄마? 그런가? 100개 이게 다 더하는 거니까. 10대. 그죠? 그래서 이게 등차냐 등비냐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기억하기 편하게 말을 만들어 보자면 등비수열의 부분합도 역시나 등비수열이에요. 등비수열의 부분합은 등비수열이고 등차수열의 부분합은 등차수열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좀 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공식 같은 걸로 좀 생각해 보셔도 되기는 해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인데 책에 보통 해설 같은 건 합 공식으로 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살펴보면 A1에서 A10까지의 합이야. 그럼 이거 등비수열의 합으로 따져보면 1-R분의 초항이고요. 1-R의 10제곱 이렇게 생겼겠죠. 초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거든요. 이게 지금 2다 이렇게 생겼다고요. 근데 지금 11번째에서 20번째까지거든요. 그럼 공비가 얼마야? 똑같이 R이야. 초항이 누구예요? A11이에요. 그러니까 11번째 항에서 20번째 항까지의 합은 똑같이 1-R인데 분자에 누가 들어가냐면 A, R의 10제곱이 들어간다고요. 이게 초항이니까.
그리고 개수 몇 개다? 똑같이 10개다 그 얘기예요. 얘가 지금 12다 그랬는데 위에 거랑 비교해 보니까 어때요? 요것만 다르잖아. 아래 10제곱. 얘가 얼마다? 6이다 그 얘기라고. 그쵸? 그런데 물어보고 있는 건 뭐다? 21번째 항에서 30번째 항까지 합이라고요. 그럼 얘도 똑같이 공비는 1-r이고요. 이번엔 초항이 누구냐면 a 곱하기 r의 10제곱이 아니고 20제곱인 거지. 그리고 1-r의 항의 개수 10개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럼 얘도 r의 20제곱 빼면 이거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거기에 r의 10제곱이 아까 6인 거 찾았으니까 그거 제곱해서 36에다가 2를 곱한 72가 될 거다.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공식 가지고 찾기도 하는데 이 구조를 머릿속에 이미지로 그릴 수 있으면 금방금방 찾을 수 있죠. 등비 부분 합이네. 2에서 12 됐다고? 그럼 그 다음 거 빨리빨리 찾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거 약간 약 올리는 걸로 뭐 나오냐면 등비 수열이야. S12 2예요. S22 12야. S30은 얼마니? 이거 물어봅니다. 안 불렀고요. 쌤이 10이라고 해서 12가 나온 거예요. S12 2야. S22 12야. S30은요? 아, 하기 싫은데. 해! 아니, 암산하라고요? 할 수 있어, 현주야? 왜 현주한테 물어봐? 현주는 잘 나왔나? 이것도 등비 수열이라고 하면 이렇게 푸는 건 등비 수열인 경우에 주로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지금 예제랑 다른 건 뭐냐면 예제는 첫 번째 항에서 10개, 11번째에서 20번째까지 이런 식으로 잘라져 있거든요. 근데 얘는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첫 번째 항부터 30번째야. 그러니까 우린 뭘 하면 되냐면 자르면 돼요. 첫 번째 항에서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 얼마라고요? 아이고. 10번째 항까지 얼마야? 2야. 그럼 11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은 얼마예요? 10이지. 이만큼이 12잖아요. 얘가 2니까 얘는 10이죠. 그죠? 그럼 21번째 항에서부터 30번째 항까지 합은 얼마예요? 뭐 곱했어? 5 곱했네요. 뭐 곱하면 돼? 5 곱하면 되지. 50이네요. 그럼 S30은 얼마다? 62다. 이렇게 찾아진다고요. 되죠? 네. 암산 안 되면 이 정도 쓸 수 있잖아요. 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물론 얘도 등비수열 합 공식 가지고 풀 수 있는데 얘가 좀 더 빠를걸? 네. 그죠? 이렇게 부분합으로 쪼개서 푸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건 재미없어서 넘어가려고요. 뭐예요? 유형 23번은 하시면 되고요. 974번. 다 재미없는데. 아이 무슨 소리야. 재밌죠. 974번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면 저런 식을 만족한대요. 일반항 찾으세요입니다. 아, 어디서 많이 봤는데. 복잡하게 생겼지만 더하기 1이랑 곱하기 2는 절로 던지면 되죠. 우변으로. 그러니까 2SN이 5의 n제곱 마이너스 1이고 그럼 SN은 2분의 1에 5의 n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등비수열의 합이라는 걸 눈치채야 돼. n에 관한 지수식인데 n에 0 집어넣으면 0 나오잖아요. 이건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의 녀석이야. 되죠? n에 관한 지수식 어떤 수열의 합이라고 했는데 n에 관한 지수식 0 넣으면 0 나왔네. 등비수열의 합이야. 초항 얼마? 2. 1 집어넣을 거니까. 2. 공비 얼마? 5. n 밑에 5가 있잖아요. 끝. 오케이? 그래서 A가 2고 R이 5다.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 여기 뒤에 보시면 이제 유형업에 유형 25번 나오는데요. 수열의 변형. 여기도 좀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풀면 좋은데 다 풀면 저 혼자 재밌으니까 이 재미를 여러분이랑 나누기 위해서 약간 양보를 하고요. 그래도 힌트만 좀 보자면 이런 거 말로만 얘는 할게요. 실제로 답을 내는 건 여러분이 한번 해 보십시오. 이제 어떤 얘기를 하려고 나온 엄마야 유형이냐면 이런 거야. SN이 요 따위로 생겼어요. n에 관한 2차 함수인 건 좋은데 0 집어넣으면 0이 안 나오죠. 그래 이건 등차 수열의 합이 아니에요. 초항이 삐고 난 거거든요. 첫 장부터 안 돼요. 그러니까 첫 장부터 n번 장까지 합이 이거니까 첫 번 장 빼고 두 번 장부터는 등차인 거야. 근데 초항은 삐고 난 거라고요. 더하기 1 때문에. 예. 그지? 그러니까 이건 두 번 장부터 등차구나 라는 생각은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뭐 물어봤냐면 A, E, N 물어봤거든.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나는 n에다 1, 2, 3, 4 넣을 거야. n에 1, 2, 3, 4 넣어서 새로운 수열을 만들 거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수열의 첫 번째 항은 누구냐면 이거예요. A2라는 건 요 수열 입장에서 보면 A2. 두 번째 항은 얘인 거고 세 번째 항은 얘인 거야. 짝수 번째 항만 건져 올려서 수열을 새롭게 만들 거란 이야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공차가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야. 네, SN에서 집어넣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안 되니까요. 공차 얼마다? 얼마일 것 같아요? 4? 아니 6, 8. 요 녀석 초항은 삐고 났다고 했는데 두 번째 항부터는 등차 수열이죠. 공차 얼마예요? 4. 이거? 공차가 4예요. 이거 공차의 절반이 n제곱 앞에 오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공차가 4인 등차야. 초항 빼고. 근데 어차피 두 번째 항부터는 등차 수열이라며. 그리고 얘는 뭐라고? 두 칸씩 뛰어 넘어가는 애라고. 그러니까 공차가 꼬박 2배가 됐겠죠. 공차가 8이다 그 얘기라고요. 오케이? 재밌죠? 웃어줘 얘들아. 아이 해. 마지막 해야 될 얘기는 원리합기입니다. 난 넘어가요. 왜요? 아니 어차피 까먹던데 해도 그러니까 해야죠. 두 가지 경우가 있었던 거 기억이 안 나요. 두 가지 경우가 뭐하고 뭔데? 처음부터 세는 뭐 말까지 하는 게 하나 있고 월초에 정립하는 게 하나 있고. 원리합계는요. 문제 스타일이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적금. 또 하나는 예금 아니고 하나 적금, 하나는 할부, 또 하나는 연금. 이렇게 해서 세 가지예요. 주식 아니고 이놈아. 그래서 여러분 정석에 보시면 정석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그 기본 문제에 있는 건 적금 문제고요. 연습 문제에 가면 할부랑 연금이 나와요. 하나씩. 할부가 뭐예요? 근데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자면 다 같은 문제예요. 주체가 좀 달라지는 건데 적금은 일정한 간격으로 예를 들어서 매월 말 일정한 금액을 넣는 게 적금이에요. 할부는 갚는 거잖아. 매달 일정한 금액을 갚는 거라고요. 그럼 자, 내가 은행이야. 얘가 돈을 나한테 내려왔어. 얘가 나한테 적금을 들어. 안 되지. 그럼 얘가 나한테 꼬박꼬박 돈을 넣을 거잖아요. 그래서 만기가 되면 내가 얘한테 줄 거잖아요. 근데 왜요? 적금을 들었으면 타먹어야지. 적금이 나한테 온 거예요? 뭐지 이거? 야, 적금이 뭔지는 알죠? 은행에 돈 넣는 거야. 뭐 2년 만기 적금 뭐 이런 거 있잖아. 10년 만기 적금. 그럼 꼬박꼬박 매달 얼마씩 나 은행에 넣는다고. 그래서 만기일이 되면 거기 이자 붙여가지고 내가 한꺼번에 빡 주는 거잖아요. 그게 적금이거든. 할부는 내가 미리 주는 거야. 미리 주고 미리 주고 네가 나한테 갚는 거야. 일시불. 일시불은 한 방에 5개월 할부 그러면 5번에 나눠서 하는 거지. 그죠? 근데 그렇게 생긴 게 할부고요.
연금은 할부랑 똑같은데 주체가 바뀌는 거야. 할부는 내가 얘한테 차를 팔아. 그리고 얘가 나한테 뭐 한 달에 얼마씩 갚아. 이런 건데 그럼 얘 입장에서 나한테 할부를 끄는 거잖아요. 나는 뭐 하는 거냐면 내가 얘한테 매달 얼마씩 받을 돈이 있어. 그걸 미리 땡겨받는 거야. 차를 주고 돈을 받는 건데 원래는 돈 받아야 될 걸 차로 내가 받는 거야. 그러니까 주체만 달라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적금만 잘 할 수 있으면 할부하고 연금은 주체만 달라지는 거고 타이밍만 달라지는 거야. 계산만 달라져요. 적금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자, 고양이 좀 이따 할게요. 예제 풀면서. 적금 중에서 이자 붙는 게 원래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설명은 되게 긴데요. 문제가 몇 개 없거든요. 사실은 안 하고 싶은데 언젠가 한 번은 해야 돼. 그래서 그냥 지금 하려고요. 이자가 붙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단리법, 또 하나는 복리법이라고 해요. 이건 이자가 붙는 방식이에요. 단식, 복식할 때 그 단복이에요. 하나하고 겹쳐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넣을 거고요. 한 달에 이율이 1%야. 한 달 지나면 1%의 금액이 뭐라고? 야, 월이율이 1%면 IMF 전이야. IMF가 뭔지는 아냐, 니들이? 아무튼 이런 세상 물정 모르는. 지금 몇 프로인데요? 연 3%다 이거 사. 3%? 대출을 받으면 됐어. 쓸데없는 얘기 됐고요. 100만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월 1%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그럼 100만 원을 내가 넣잖아요. 1월 초에 100만 원을 넣어요. 그럼 2월 초가 되면 내 통장에 돈이 얼마 있을 거냐면 원래 있던 100만 원은 그대로 있겠죠. 여기에 이자 10,000원이 붙겠죠. 1%니까. 그죠? 그 다음 3월 초가 될 거야. 한 달이 더 지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요 금액 그대로 100만 원 있죠. 그리고 이 돈에 해당하는 이자 10,000원이 붙어 있죠. 근데 요 이자로 들어온 10,000원, 이 10,000원에 대해선 단리법은 이자가 안 붙어요. 내가 이자를 준 건데 거기다 이자를 왜 또 줘? 그러니까 이자를 한 번씩만 준다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내 통장에 실제로는 101만 원이 들어있는데 그 101만 원 중에 은행은 아는 거지. 요 10,000원은 내가 준 건데. 어떻게 알아요? 계산을 그렇게 한다고. 요 10,000원은 내가 준 거니까 그 10,000원에 대해서는 이자를 안 붙여주고 내가 처음에 넣었던 원금에만 이자를 붙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상 한 번만 이자를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한 달 더 지나면 똑같이 100만 원 그대로 있고 여기에 10,000원 붙어요. 이 10,000원하고 이 10,000원에 이자가 안 붙어요.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러면 100만 원 넣어요. 한 달 지나면 101만 원 되죠? 또 한 달 지나면 102만 원이에요. 또 한 달 지나면 103만 원이야. 무슨 수열이야? 통차 수열이야. 엄청 쉽죠? 안 나옵니다. 그래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너무 쉬워서 안 나오거든요. 102만 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왜요? 101만 원 중에 10,000원은 내가 준 거야. 거기 이자 안 줄 거라고. 100만 원에만 이자가 10,000원 붙는 거라고. 그래서 102만 원이라고. 100만 원에다가 계속 주는 거예요? 처음에 원금에 해당하는 100만 원에만 이자가 붙는 거야. 그래서 10,000원씩 이자가 붙어요. 그러다 보니 등차 수열이 되고요. 그래서 얘는 여러분이 볼 일이 없습니다. 일부러 단리랑 복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노리고 내는 문제가 아니면 나올 리가 없어요. 본 적도 아마 없을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단리는 이렇게 생겼는데 그럼 복리는 뭐냐면 겹친다는 이야기잖아요. 첫 번째 달은 똑같지. 100만 원에 10,000원. 두 번째 달은 내가 넣은 원금에 이자 붙는데요. 내가 이자로 준 10,000원. 거기에도 이자가 붙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 달 더 지나면 얘도 이자 붙고요. 얘도 이자 붙고 얘도 이자 붙고 얘도 이자 붙어요. 들어있기만 하면 이자 붙여주는 거야. 그 돈이 원금이었든지 이자였든지 구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한 달 지나면 1%가 불었죠. 이 금액 전체에 이자 1%가 또 붙는 거예요. 다 더해서 이 금액 전체에 이자가 1% 붙는 거예요. 즉 1%씩 증액되는 겁니다. 1%씩 늘어난다는 건 뭐 하라는 이야기예요? 1 더하기 100분의 1을 곱하세요. 그 얘기입니다. 금액이 커지는 거잖아. 그죠? 왜 가격 올리는 거랑 똑같은 거지.
이율이 1%예요 라는 말은 한 달 지나면 내 통장에 들어있는 돈에다가 1 더하기 100분의 1을 곱하세요. 그 얘기라고요. 그럼 얘는 무슨 수열이 되는 거야? 등비 수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 놈만 여러분이 만나게 될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리법은 등차고 복리법은 등비인데 이게 우리가 등차라는 말을 아니까 등차지 이건 초등학생 정도도 안다는 거야. 한 달에 10,000원씩 이자 붙을 거야. 10달 지나면 얼마니? 10만 원이요. 이 정도는 하잖아. 그게 이거예요. 그래서 안 나옵니다. 요놈만 나올 거예요. 은행에서 단위법을 써요? 몰라요? 모르겠는데. 얘는 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적금은 다 복리로 하고요. 특별히 문제에서 말 없어도 복리로 계산하는 거고 혹시나 싶어서 문제 보면 다 나와요. 복리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복리법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예금도 복리로 예금을 하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예금이랑 적금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가 문제 풀 때 차이는 뭐냐면 예금을 한 번 넣고 치우는 거야. 100만 원 딱 넣고 한 달에 이자가 1%씩 붙는데 10달 동안 넣었어. 그럼 이자 10번 붙은 거야. 그걸로 끝. 근데 적금은 꼬박꼬박 돈을 넣는 거예요. 그걸 마지막에 다 넣어하는 거야. 그게 적금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적금 이야기를 할 텐데 적금도 크게 두 가지로 쪼개져요. 이제 옛날 말로 뭐 기수불, 기말불 이렇게 부르는데 좀 형식 유형화 시켜보면 매월 초에 넣느냐, 매월 말에 넣느냐 이 차이거든요. 그 편의상 초에 넣는 걸로 하자고요. 매월 초에 100만 원씩 넣을 겁니다. 월 이율은 1%. 그래서 내가 올해 초에 넣어서 올해 말에 찾을 거예요. 올해 초에 넣어서 올해 말에 찾을 거예요. 12번 넣을 거다 그 얘기야. 연말에 원리합계. 원리합계라는 건 원금과 이자의 합계 그 얘기예요. 합쳐서 얼마냐? 즉 내 통장에 총 얼마 들었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매월 초에 넣을 거니까 1월 초에 100만 원 넣었겠죠? 이렇게 넣었고요. 2월 초에도 100만 원 넣었어요. 3월 초에도 100만 원 넣을 겁니다. 해서 언제까지 넣을 거냐면 12월 초까지 100만 원 넣을 거예요. 그죠? 꼬박꼬박 100만 원씩 넣을 거야. 근데 난 언제 타먹을 거라고요? 12월 말에 찾아 먹을 거예요. 요때가 기준이 되는 시점입니다. 요 기준 시점에 무슨 짓을 할 거냐면 1월 초에 넣은 금액이 12월 말이 되면 얼마가 됐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물론 하나의 계좌에다가 매달 꼬박꼬박 100만 원씩 넣을 거지만 나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통장 12개라고 생각하는 거야. 예금이 12개 있는 거예요. 자지마. 잠깨. 이거 이때 되면 이자가 몇 번 붙었을지 생각하는 겁니다. 몇 번 붙은 거야? 1월 초에 넣은 거 12월 말이면 이자 몇 번 붙어요? 이것도 이자 계산하는 것도 기간을 계산하는 것도 이런 건데 내가 지금 물어본 게 1월 초에서 12월 말이거든요. 2월 말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이자 몇 번 붙을까? 생각해 보면 얘는 2번이에요. 약간 치사하잖아. 네, 월 초는 1월 초는 1월 1일 0시 0분 1초야. 2월 말은 2월 28일 23시 59분 59초야. 무슨 얘기냐면 2월 말이랑 3월 초는 같은 거예요. 2초밖에 차이 안 나요. 우리가 계산할 때는 같은 거라고 보는 거야. 아니 생각해봐. 한 달 동안 넣어놓으면 1% 줄 건데 1월 초에 넣었어. 1월 말이야. 2월 초에 돈이 들어오겠죠? 그럼 1월 하루 전날 뺐다고 이자를 안 주면 양아치지. 그죠? 그렇지 않아요? 1월 에이 그러지 말자고. 1월 그럼 안 돼. 1월 내내 돈 들어 있었고 그러니까 돈 주는 거지. 이자 주는 거잖아. 2월 내내 돈 들어 있었잖아요. 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월 말도 3월 초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자 2번 주는 거예요. 3월 말이야. 10월 초야. 이자 몇 번 붙겠어요? 3월 말 10월 초야. 이자 몇 번 붙는다? 3월 말이면 4월 초랑 같은 거예요. 4월 초, 10월 초 6번 붙는 겁니다. 초나 말로 바꿔서 빼시면 돼요.
4월 초랑 같은 거야. 4월 초, 10월 초 6번 붙는다고요. 오케이? 그럼 저거 1월 초고 12월 말이야. 12월 말을 13월 초라고 생각하면 되죠. 몇 번 붙는 거야, 이자? 12번 붙는 거지. 야, 13에서 1 빼면 12야. 그래서 얘는 1위로 쭉 오면 100만 원에 이자가 12번 붙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1 더하기 100분의 1의 12제곱. 오케이? 그럼 얘는요. 100만 원에 이자가 11번 붙겠지. 한 번 덜 붙겠지 뭐. 그죠? 얘는 10번 붙겠죠? 그럼 12월 초에 넣은 건 이자가 한 번 붙겠죠. 12월 초, 12월 말. 12월 말은 13월 초. 12월 한 번. 말에도 넣으면 되겠네요. 근데 보통 이렇게 해서 12번 불입하고 찾는 거야. 12번 넣고 마지막에 찾아요. 그래서 12월 말에 찾을 땐 이거 다 더한 걸 내가 찾아가는 겁니다. 써놓은 거 보니까 뭐다? 등비수열의 합이다. 여기 다 등비수열이잖아요. 합이다. 등비수열의 합 구하려면 세 가지 알아야 돼요. 뭐뭐? 초항, 공비, 개수. 초항은 여기서부터 세는 게 편하겠죠. 여기서부터 세면 1.01분의 1이 공비잖아. 더럽잖아. 여기서부터 세야죠. 초항은 100 곱하기 1.01의 1제곱. 101. 공비는 1.01. 개수는 12개. 그래서 원리 합계는 1.01에 빼기 1 분의 100 곱하기 1.01의 1제곱 1.01에 12제곱 빼기 1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이런 건 근사값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계산하세요. 이렇게 된다고요. 되죠? 그래서 이렇게 표 하나 그리시면 되고요. 중간에 틀리면 개빡칩니다. 뭐라고? 중간에 계산 실수하면 짜증나요. 비슷하게 생긴 녀석으로 다 왔어. 매월 말이야. 100만 원이야. 이율은 똑같이 1% 연말에 찾을 겁니다. 쟤랑 똑같은데 돈을 넣는 시기만 매월 말로 바뀐 거예요. 그럼 이제 처음으로 돈을 넣는 게 1월 말에 돈을 넣습니다. 100만 원 넣겠죠? 2월 말에 100만 원 또 넣겠죠? 3월 말에 100만 원 또 넣을 거예요. 해서 12월 말인데 12월 말에도 돈을 넣어요. 납득은 안 가지만 12월 말에 돈을 넣자마자 끝나는 거예요. 찾기 직전에 돈을 넣어서 짠 하고 받아가는 거야.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만 이건 현실과는 떨어져서 이건 현실이 아니야. 야, 현실에서는 가면 계산 해주지. 계산 왜 해? 매월 말에 그래서 똑같이 돈을 12번 넣는 건데 매월 말에 돈을 넣기로 한 거니까 12월 말에 돈을 넣고 12월 말에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12번 넣는다고 생각하면 원래 그런 거야. 넣고 찾을 거왜 12번 똑같이 넣고 싶어서. 1월 말에 넣은 100만 원은 이자 몇 번 붙어요? 1.01에 11번 붙는 겁니다. 그죠? 1월 말, 12월 말이니까 빼면 11이잖아요. 이자 11번. 얘는 이자가 10번 붙겠죠? 얘는 이자가 9번 붙을 거예요. 얘는요. 이자가 빵번 붙죠. 넣자마자 찾는 거잖아. 이자를 줄 리가 없지. 호구도 아니고. 빵번 붙어요. 넣자마자 빼는 거니까. 그럼 이것들도 결국 뭐 되는 거다? 등비수열의 합이 되는 거다. 뭐 찾으면 된다고요? 초항이랑 공비랑 개수 찾으면 된다고요. 초항은 누구다? 100 곱하기 1.01의 0제곱. 공비는 똑같이 1.01 개수 12개. 12개라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합계 찾으면 누가 돼요? 1.01 마이너스 1분의 초항이 100이고요. 1.01에 12개 빼기 1. 얘가 합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거를 매월 초에 넣고 얘를 매월 말에 넣는다고 해서 기수불, 기말불인데 당연히 용어 모르셔도 되고요. 공식으로 외울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표 그리시면 끝나요. 아, 니네 약 올리려고 야 매월 말에 넣어서 뭐 연초에 뭐 다음 연 초에 찾을 거야. 뭐 연초에 해서 뭐 12월 초에 찾을 거야. 이런 식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저 말에 그러니까 매몰돼서 야, 월 초에 넣는 건 무조건 이거지. 월 말에 넣는 건 무조건 이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헷갈리면 표를 좀 그려서 해결해 보시면 되는데 요령은 이거예요. 결국엔 적금의 원리합계라는 건 최종적으로 보면 등비수열의 합이 될 거거든요.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려면 세 가지만 알면 된다고. 초항이랑 공비랑 개수. 개수는 몇 번 돈을 넣는지를 보시면 되죠. 계산할 수 있잖아요. 표 안 그려도 돈을 몇 번 넣는지는 계산할 수 있어. 항의 개수는 구할 수 있고요. 공비 당연히 계산할 수 있지. 이율이 나오잖아요. 연 이율이든 월 이율이든 이율이 얼마야 라고 나올 거니까 공비도 구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야? 초항이에요. 초항. 그럼 이놈이랑 차이 나는 게 누구냐면 초항만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실제로 초항이라는 건 적금 입장에서 보면 마지막에 넣는 돈이에요. 마지막에 넣는 돈. 그 마지막에 넣는 돈이 얼마인지를 보시면 돼요. 그죠? 얘는 마지막이 12월 초거든. 그래서 마지막 돈에 이자가 한 번 붙어요. 얘는 마지막 돈이 12월 말이에요. 이자가 안 붙어요. 그죠? 그래서 초항만 차이 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뭐 표를 그리셔도 되고 아니면 뭐 이거 초항이랑 공비랑 개수 생각해서 바로 찾으셔도 되고요. 지우기 전에 써놓은 김에 하나만 더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이놈하고 이놈하고의 비교를 해보면 실제로는 초항이 차이 나는 거잖아. 1.01의 곱. 식 전체에다가 1.01을 곱하면 쟤랑 똑같거든요. 사실은 초항만 차이 나는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 식 전체 1.01이야. 즉 합계 총액에 이자 한 번이 다 덜 붙은 거예요. 이거 총액에다가 이자 한 번 붙이면 쟤랑 똑같아지잖아요. 생각해보면 이 12번의 금액이 다 한 달씩 늦게 돈을 넣은 거야. 쟤는 1월 초에 넣었고 얘는 1월 말에 넣었거든. 1월 말은 2월 초랑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한 달씩 돈을 늦게 넣었기 때문에 이 모든 금액에 이자가 한 번씩 덜 붙어요. 그래서 합계도 이자가 한 번 덜 붙은 거라고요. 오케이?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것도 적금이라는 건 초항, 공비, 개수, 돈 몇 번 넣는지, 이율 얼마인지, 마지막에 넣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거 잘 계산해 보시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요건 적금이고요. 이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982번은 요건 말로만 할게요. 982번 보시면 월 이율 똑같이 1%로 나왔죠. 매월 초에 A1 넣어서 1년 후에 100만 원 만들 거래요. 차이는 뭐냐면 넣는 금액이 정해진 게 아니라 합계가 정해진 거야. 넣는 금액이 얼마인지 찾으란 이야기예요. 미지수의 위치만 달라진 거다 그 얘기입니다. 되겠죠? 아, 이거 똑같이 하는 거죠. 똑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해보시면 되고요. 우리 요 책에는 적금밖에 없기 때문에 적금 설명을 요 정도 할 거고 할부는 운만 좀 띄우자면 이런 건데 우리가 그 보통 무이자 할부, 카드 무이자 할부를 광고로 하잖아요. 그 무이자 우리 뭐 12개월 무이자 할부 해줄게. 이건 나한테 좋은 거야? 가게에 영업점이 좋은 거야? 고객이 좋은 거야? 무이자 할부는 고객한테 좋은 거야. 무이자 할부는 나한테 좋은 거예요. 가게는 안 좋은 거지. 그러니까 무이자 할부가 혜택인 것처럼 얘기해 주잖아요. 그럼 무이자가 혜택이라는 건 원래는 이자가 붙어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지. 왜 이자가 붙냐면 약간 이해 안 되는 표정인데 100만 원짜리를 10개월 할부로 살 거야. 그럼 매달 10만 원씩 주는 건 너무 초등학생스러운 산수인 거지. 그게 무이자 할부예요. 그럼 실제로는 10만 원보다 좀 더 내야 돼요. 생각보다 꽤 많이. 그냥 할부는. 왜냐면 내가 이 100만 원이라는 금액을 10개월이나 지나야 온전히 받을 수 있잖아요.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짜리 얘 주면서 너 나한테 한 달에 10만 원씩 갚아. 그럼 사실은 내가 호구 잡힌 거지. 왜냐면 내가 얘한테 바로 들어봐. 내가 얘한테 100만 원 주고 10만 원씩 갚아 안 하고 10달 동안 은행에 짱 박아 놓으면 이자가 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미쳤다고 얘하고 거래를 해. 은행에 넣어놓으면 돈이 생기는데 안 하지. 대신에 이런 거지. 내가 얘한테 야 내가 100만 원 줄 테니까 한 달에 12만 원씩 갚아. 10번. 그럼 얘가 호구 잡힌 거지.
그지? 내가 돈을 버는 거잖아. 사채업자. 그러면 내가 호구 안 잡히고 얘가 호구 안 잡히고 둘 다 약간 공평한 관계가 되려면 그 기준이 그냥 이렇게 대충 10,000원? 이건 아니고 얼마로 계산해야 될 거냐? 그 기준이 뭐냐면 이거예요. 적금. 실제로 이걸로 계산해요? 내가 얘랑 거래 안 트고 은행에 짱 박아뒀을 때 금액이 얼마가 될지를 예상을 하는 거지. 10개월짜리 할부라고 치면 내가 얘랑 100만 원 거래 안 하고 10개월 동안 가만히 은행에 뒀을 때 10개월 뒤에 원리 합계가 있을 거예요. 그거랑 내가 얘랑 할부 거래를 터서 얘가 나한테 한 달에 A만 원씩 줄 거야. A1씩. 그걸 받자마자 적금을 꼬박꼬박 때려 넣어. 받아서 바로 때려 넣어. 그래서 10개월 뒤에 원리 합계랑 둘이 같으면 나는 나는 손해 본 게 아닌 거지. 거래를 트고 나서 얘한테 돈을 받자마자 적금을 넣어. 받은 거 바로바로 적금 넣어. 쭉 적금 넣어서 10개월 뒤에 원리 합계랑 얘랑 거래 안 하고 한 방에 100만 원 예금 빵 넣어가지고 10개월 뒤에 합계랑 둘이 같으면 손해 본 거 아니다. 내가 손해 본 거 아니면 얘도 손해 본 거 아니다. 그죠? 그래서 할부 같은 경우엔 통장이 두 개라고 보는 거예요. 거래 안 했을 때 통장, 거래하고 나서 할부금을 받자마자 적금을 넣었을 때 적금 통장. 이 두 개가 최종적인 시점에 가서 같아지면 된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요거를 베이스로 해서 계산을 하는 거라는 걸 알고 계시면 나중에 할부 문제 나왔을 때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도형. 뒤에 도형 나오는데 등차 도형은 1차 함수니까 됐고요. 등비 도형이 좀 중요하거든요. 등비 수열에서의 도형. 986번 보시면 약간 멀미나게 생겼죠. 이거 나중에 무슨 요 도형 문제만 제가 한번 모아가지고 드릴게요. 공부를 해야 되니까. 뭐 마플 같은 책에 보면 이거 한 몇 페이지 있어. 한 10장 있습니다. 자이스토리 마플 이런 거 보시면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 이거 도형 문제요. 보통 등비 수열에서 도형 문제 뭐냐면 똑같은 그림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자기 안에 똑같은 게 또 들어있고 자기 안에 똑같은 게 또 들어있어요. 이런 거 이제 프랙탈이라고 하거든요. 프랙탈. 아무튼 요거 같은 경우 그래서 어떤 비율로 축소가 되는지를 살펴보는 건데 당연히 닮은 비를 먼저 찾아야겠죠. 뭐 길이를 물어보는 거면 닮은 비가 바로 공비가 될 거고 넓이를 물어보는 거면 닮은 비를 제곱하면 되는 거고 어쨌든 닮은 비를 찾는 것이 중요한데 그 닮은 비를 찾을 때 우리가 써먹는 가장 많은 유형은 누구냐면 피타고라스예요. 당연히 피타입니다. 제가 언제나 도형 얘기 나올 때마다 이야기하는데 딱 봐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보이면 그냥 가면 되고요. 어쩌지 싶으면 수직 찾는 거야. 수선 떨어뜨려서 직각삼각형 찾을 생각하시고요. 이 문제처럼 원이잖아요. 원이 나왔으면 원주 위에 있는 점 중에 중요한 점 잡아서 원의 중심에다 이어야 돼. 반지름이거든. 그리고 나서 수지가 어디 있는지 보는 겁니다. 어떻게든 직각삼각형 찾아서 피타고라스를 쓰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배운 도형에서 길이에 관한 식은 그거밖에 없다고요. 피타. 이제 우리 물론 삼각함수도 배웠으니까 뭐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 같은 걸로 변의 길이를 구하는 것도 나올 수 있어요. 옛날에는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거 한 10%? 피타고라스 한 90%? 근데 삼각함수가 잠깐 빠진 적이 있거든요. 문과에서. 그러니까 그때는 피타고라스 100%. 근데 이제 다시 들어왔잖아요. 이제 스멀스멀 나오자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삼각비 그냥 단순한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뿐만 아니라 삼각비나 아니면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야 되는 경우도 나오자면 나올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흔히 나오진 않을 테니까 어쨌든 직각삼각형을 찾을 생각을 하시라. 99% 그걸로 푸는 겁니다. 아시겠죠? 푸는 건 여러분이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등차랑 등비가 끝났고요. 되게 많죠? 그냥 단순한 산수 같은 것도 많이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등차 할 때도 그랬고 오늘 등비 할 때도 그랬고 좀 한번 공부했던 사람들한테도 다른 관점으로 풀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중이거든요. 합으로 일반항 찾는 거라든지
뭐 이런 종류 얘기들 등차 중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문제 풀면서 생각 안 하고 그냥 대충 막 슥슥 풀어서 막 산수 맞았다 이거 좋아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그런 쪽으로 좀 고민을 해가면서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